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이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 규제를 더 확대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우리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이 삼성 반도체의 신화를 쓴 주역이십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대해서 일본의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이례적인 경제보복 카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진대재 전 장관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비 유학생 1호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미국 IBM 연구소에서 일하던 중 1985년 삼성전자로 옮겨 세계 최초인 16메가 D램 개발을 이끌어 반도체 신화를 일궈내 미스터 반도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개발센터장을 거쳐 반도체 부문 상무이사와 시스템 LSI 사업부장 대표이사 부사장을, 또 삼성전자 중앙연구소 소장과 삼성전자 디지털 미디어 총괄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IT839 전략과 유비쿼터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 블록체인 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혁신성장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2006년에 스스로 창업한 투자 전문기업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열정을 경영하라가 있습니다. 네, 미스터 반도체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전자에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20년. 거의 20년 있었습니다. 예. 미스터 반도체라는 별명을 지금도 계속 불리워지고 계신데 어떠세요? 아이, 영광스럽죠. 그때 16메가 D램. 예. 그다음 또 어디까지 갔었죠? 뭐 64메가, 256메가, 1기가 D램까지 뭐 쉬지 않고 달려서 그까지 왔고, 지금 뭐 그때 한 93년부터 세계 1등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1등자를 그렇죠.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지금 16메가, 뭐 256메가, 뭐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우리가 제일 최초 개발했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 당시부터 한 9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뭐 최초 개발이고, 최초 개발, 최대 생산, 최대 이익. 예. 그런데 요즘 좀 위태위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그러게 안타깝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그 좀 불안불안하죠. 예.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계 최초로, 또 뭐 최대 생산으로, 최대 이익으로,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일본한테 기대고 있었나? 이번에 처음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 같으면 이제 뭐 워낙 알고 있는 얘기고요.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국제 분업화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만들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게 더 비싸게 먹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사다 쓰는 게 뭐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만드는 뭐 원자재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기계, 설비도 일본 걸 많이 썼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이 그런 부분이 약화된 부분도 있고, 미국이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제 분업화가 많이 이제 이 강화돼 있는 중인 거죠. 네. 네. 국제 분업화에 뭐 요새는 글로벌 밸류 체인? 그렇죠.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죠. 국제적인 네. 가치 사슬? 가치 사슬.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부르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해 왔는데요. 지난 30년간을 보면
거의 이제 완제품 수준에 손으로 뭐 이렇게 조립한다든가 이런 걸 했지. 예를 들면 전자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생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연간 뭐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더 많이 내는데. 적자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품들을 우리도 반제품 부품들 중국으로 보내서 TV나 무슨 휴대폰에 이런 걸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무역 역조가 생기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금 옛날에는 또 우리가 그런 걸 조립해서 팔던 시절이 많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30년 전 이럴 때는.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있던 텔비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 뺏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것도 일본에서 잘하던 걸 우리가 뺏어온 거죠. 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일본이 또 잘하고 있는 재료나 이런 거는 일본에서 또 많이 사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파는 거하고 뭐 같은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름도 어렵죠. 포토레지스트 예. 에칭가스 예. 참 어려운데 예. 이 세 가지 다 일본이 절대 강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제 포토레지스트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예. 어디에 쓰는 건가 하니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전부 이렇게 형상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폭이 점점 가늘어졌고 예를 들면 1980년대만 해도 1미크론. 그럼 머리카락이 25마이크론쯤 됩니다. 미크론. 네, 그럼 네. 머리카락이 한 20분의 1, 30분의 1인 1미크론이 1980년대에 이제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마로 내려온 거니? 지금은 10내노. 그럼 1미크론의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까지 내려온 기술을 하는데. 그 머리카락의 20분의 30분의 1에 또 100분의 100분의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재료 같은 게 또 많이 발전해서 달라졌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쓰던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 무슨 불화수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네, 앞으로 계속 가고 있던 거는 우리가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몇 년 앞서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양은 굉장히 소량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전심전력을 다 하면 못하지 않겠지만 그 효과가 별로죠. 그 굳이 안 만들고 사다 쓰면 되는데 그걸 생산하고 하느라고 그 회사는 전 세계에다 공급을 하니까 그렇죠. 양이 많이 돼서 그렇죠. 수지가 맞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자기 걸 만들어 쓴다. 그럼 별로 그 가성비가 나쁘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이 사다 쓰는 그런 분업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삼성전자가 스스로 그걸 만드는 건 좀 문제 있어도 한국 내에 그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얼마 전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특허낸 것도 있다고 하고 왜 잘 안 됐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불화수소 부분은 이제 좀 국내에서 가능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뭐 제일모직 같은 데서도 큰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최첨단을 가는 부분은 못 만들어서 그런 거죠. 기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불화수소도 지금 99.999 그 9가 5개 있으면 5, 9 9가 10개 있으면 10, 9 이렇게 부르는데요. 99.9999 했으면 9가 한 뭐 7개, 8개쯤 되는 건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네, 만듭니다. 만들 수 있고 대다수 우리가 국산화를 해갖고 쓸 수 있는데 특별히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부식을 시키고 소위 말해 애칭인데 그런 거 할 때는 거기에 0.00001 한데 그 1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불화수소 아닌 다른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금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불순물이 설령 있다 그러더라도 반도체 성능이나 다음 공정하는데 영향을 안 줘야 되는데 그게 뭔지가 퀘스천 마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했다고 치더라도 그놈을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작은 양을 뭐 지속적으로 좋게 똑같은 품질로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공급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아주 품질 좋게 재현성 있는 걸 물건을 만드는 거가 아주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제조업 같은 걸 잘 못하죠. 과학기술은요 굉장히 앞서가는데 그럼 무슨 제조를 품질 좋게 연속적으로 하자? 그럼 잘 안 되는 나라예요.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일본이 아닌 소위 수입선 다변화로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린다면 어디에 돌려야 됩니까? 없어요? 잘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의 없어요? 일본만큼 잘하는 데 잘 없고요. 독일이 가능한데. 독일은 이제 반도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재료를 꼭 만들 건가 이건 의문인데요. 뭐 독일에서 이게 바이오 계통의 그 재료라든가 뭐 독일이 정밀 화학을 정말 잘합니다. 일본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안 하죠. 반도체 쪽은 잘 안 합니다. 일본이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 우리가 마음먹고 뭐 독일하고 되게 이제 협동을 해서 만들자 그러면 그럼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몇 년 걸리죠. 우리 국내에서 자급화하는데도 또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다. 그것도 몇 년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에서 뭐 만드는 게 있다 그러는데요. 그걸 갖다가 만약 사용을 한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이렇게 소위 말해 재료를 뭘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부작용이 나면 이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삼성에서 뭐 특별히 요 일본에 필요로 하는 불화수소 양이나 포토레지스트 양 뭐 제가 보기에는 1,000억 정도 될까 말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다 합해서요? 예, 그밖에 안 됩니다. 아니 한 200조를 파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양이 워낙 작고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도 그게 없으면 안 되는군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 생산을 국내에서 가지고 와서 쓰는데 뭐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잘못 쓰면 그게 어떤 영향을 올지 몰라요. 수조 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많은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실험을 많이 해볼 때 그게 잘못 써가지고 다른 데 오염이 되면 큰일이 나거든요. 공장 전체를 버려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써는 재료를 바꾸는 걸 아주 극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못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런 상당한 장애 요소가 있죠. 그래서 뭐 재료를 바꾸는 건 뭐 정말 조심하고요. 그런 거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그런 걸 알아내는데 몇 달 걸립니다. 벌써.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종류로 시작한 일본의 규제가 이른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게 되면 뭐 그렇다고 모든 수출을 금지시키는 건 아니지만 좀 까다롭게 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러다 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장비 시설도 우리가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많습니까? 아직도? 일본 장비는 최근에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미국 장비들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묘하게 또 분업화가 됐습니다. 또 뭐 아까처럼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는 요즘 같으면 네덜란드 기계가 최고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분업화가 돼 있는데 양간에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정부에 왔을 때 2003년 3월 달에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건가.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거리를 정보통신 산업에서 만들어 보라고 이제 저를 데려가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 앞으로 그래도 일본에서 많은 걸 또 더 뺏어와야 됩니다. 지금 텔레비도 좀 상당히 가져왔고 뭐 반도체도 뺏어오고 그랬지만 더 많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TV를 만들든 무슨 기계를 만들든 할 때에 일본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100%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 리스트를 뭐 거의 A4지 한 장으로 만드는데 저보다 20개 이상을 이렇게 적어서 드렸습니다. 100% 의존하는 게 그때 당시에 2003년 당시로 보면 이 휴대폰 만드는데 소리 나는 음악 나오고 하는 소리 나는 게 그걸 소리 내는 칩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그 반도체 칩이 100% 야마하 거였어요. 2003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 못 산다 그러면 뭐 팔지 않는다는 것도 없지만 못 사면 휴대폰을 못 만드는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회사 퀄컴이라는 데서 그때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을 우리한테 안 팔면 우리는 휴대폰 못 만드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국산화가 다 됐지만 지금도 그런 리스트를 다 만들자 그러면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에 의존하고 뭐 다른 예. 나라에 의존하는 부품이나 재료나 무슨 기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죠. 당연히 있겠죠. 전에는 이랬습니다. 뭐 1990년대, 2000년대에서는 달라졌는데 일본에서 소니한테서 테레비 색깔 내는 칩을 20만 개 사면 테레비 수출을 20만 대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포클레인 있잖아요. 자동차의 포클레인에 네. 그 유압 쓰는 데 들어가는 그 고무 오링, 그 압력 넣는 데 쓰는 그 고무 오링 뭐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얼마겠어요? 한 1,000원 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포클레인 못 만들 때도 있었어요. 그건 어디 거였어요? 그거 아마 일본 겁니다. 아. 지금도 정밀기계 자동차 뭐 비행기에 들어가는 볼 베어링 있잖아요. 예, 가장 예. 둥글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마찰 없이 돌아가는 예. 거. 그런 게 일본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로군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요. 무슨 로봇 만들 때 지금 거기 로봇 이게 팔이 쓱쓱 움직일 때 들어가는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쓰는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것들도 네. 대다수 일제입니다. 네. 네. 독일 것도 있고 그러지만. 뭐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뭐 로봇 많이 만들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또 그런 부품은 또 사다 쓰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로 그런 게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그렇습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분업 체계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강점이 정말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까처럼 퀄컴의 모뎀 칩도 사오고 일본의 칩도 사왔지만 휴대폰을 가장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장 많은 모델을 가장 싸게 아주 성능이 잘 나오게 그걸 융복합화하는 기술은요. 우리나라가 최고였어요. 예, 예. 지금 그게 한 20년 되는 거죠. 20년 동안 빨리빨리 잘하는 거. 우리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그걸 해가지고 이 산업이 발전되고 지금의 3만 불 시대가 왔는데 뭐 지금 약간의 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장점을 살려서 잘해온 거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글쎄요. 그런데 국가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그런 가치 사슬을 어느 일방이 의도적으로 깨려고 든다면 예.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냔 말이죠. 가장 좋은 거는요. 뭐 어떻게 대응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인근 나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다 이렇게 다 사이좋겠지. 외교적으로 그렇죠. 사이좋은 게 최고고요. 예. 근데 다만 일본하고는 이제 과거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건 맞고요. 맞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 자기들 마음에 좀 차지 않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으니까 쌓여가지고 이런 걸 반응이 튀어나왔으니까 돌이켜 봐서 그 근본부터 다시 우리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 또 뭐 국가적인 신뢰를 쌓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그건 뭐 예. 너무나 정답이신데 예.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우리 산업에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정말 대처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한숨부터 쉬시네.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1992년 3년 그 사이에 그 칩을 넣고 바깥에 이제 포장재를 만드는 그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뭐 컴파운드라고 부르는데 포장재 플라스틱이죠. 근데 미쯔비시 공장이 폭발했어요. 하나가 딱 폭발하니까 화재가 나서 그 폭발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전 세계 공급의 20%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때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그 포장재가 없어갖고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칩은 만들어도 바깥 껍데기를 붙이는 그 화학물질이 없어서 우리가요 비행기 타고 가서 병 하나씩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워낙 생산해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생산해서 주면요. 가서 출장 간 사람이 병으로 들러는 안 하고 그야말로 무릎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뭐 사업이 안 되는데요. 뭐 그런 정도 기업은 아주 뭐 어렵습니다. 뭐 국가적인 체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기업은 답답하죠. 뭐 제가 보니까 뭐 이중 부회장이 뭐 일본에 바로 달려갔대요. 아주 뭐 부탁하러 간 거겠죠. 그래서 뭐 얼마나 뭐 힘이 됐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라도 하고 뭐 참 온갖 걸 다 해야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일본이
너무 핵심적인 소재를 건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되면 뭐 완전히 못한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생산의 일부라도 차질을 빚게 되면 그거는 세계적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르기까지 네. 그래서 아마 진짜 생산 차질 단계까지는 안 갈 거다. 일본도 이런 네.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보세요? 좋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뭐 미국이 워낙 그렇게 우리나라가 메모리 낸더 메모리 같은 거 한 70%를 벌써 만들거든요. D램의 한 반은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생산을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죠. 그러면 이제 또 일본에 압력이 있겠지만 예.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더 괴롭죠. 아, 물론요.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 가는 거를 일본도 싫어할 거다. 예, 뭐 싫어할 겁니다. 싫어하지만 얼마든지 애를 먹일 수는 있죠. 예. 근데 그 애를 먹이는 데에 산업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솔직히 현 단계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불화 수소니 포토 레지스트니 이거를 그러니까 내재화 국산화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릴 테니까 그 몇 년 동안 이제 뭐 아주 어려움을 겪겠죠. 뭐 그 대응 방안으로 이를테면 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이 갈등의 소지가 더 커지는 거지만 우리도 그런 소위 말해 레버리지 지렛대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일본한테 그럼 우리가 뭘 공급 안 해줘서 그렇죠. 일본이 곤란해질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엔 이렇게 우리가 아픈 것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일본이 핵심 소재나 부품 쪽에 강점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우리는 완성품에 강점이 있는 거고. 완성품에는 그 다음 단계니까 밸류체인의 그 다음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만약 메모리를 뭐 한국 걸 못 산다 그래도 뭐 미국의 마이크론 걸 살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데서 살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이 그런 휴대폰 같은 거 많이 안 만듭니다. 그렇죠. 완성품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뭐 극히 어려움을 겪는 거 이런 건 일본은 뭐 심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총체적 노력을 통해서 외교적 해법을 만들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하지만 지금부터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차근차근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수입선 다변화하고 맞습니다. 우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그건 제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께 그 리스트를 드려서 많은 부분 해소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전략적으로 생각해서요. 그렇죠. 그런 건 소리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용히 하면 되는 일이지.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소문 없이 하면 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력도 충분히 있는 겁니까?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방금 이런 정도의 재료에 해당하는 거는요. 그 소위 말해 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제법. 뭐 기술을 개발한 것 같아도 그걸 생산해서 공급해서 그 소위 말해 이제 품질 인정을 받고 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신용이 안 가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기업 총수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보자 그러지만 그걸 당하는 실무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거 한번 잘못 써서 뭐 수천억 뭐 조 단위의 손실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뭐 정신적인 것까지 해서요 상당한 진입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건 그렇고 모신 김에 이번 이 일본과의 이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한국 반도체 산업도 이제 꺾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삼성전자 혼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냈죠, 사실은. 그럼 이제 또 다 이제 정반합이 있는 거죠. 그럼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고 중국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이익을 많이 취하고 뭐 한국의 의존도가 너무 큰 겁니다. 반도체는. 중국에서 거꾸로 한국을 보기는요. 자기네 그 이 전자제품의 거의 한 60% 70%를 중국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럼 반도체 메모리 경우는 한 90%쯤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벗어나야 한다는 게 국가적인 시책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 300조를 단숨에 집어넣어서 한국을 능가하는 반도체 산업을 만들겠다는 얘기 뭐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나왔죠. 당연한 움직임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혼자서 이익 못 내죠. 그래서 경쟁이 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경쟁도 있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더 잘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의 산업의 속성상으로 보면 그래도
경쟁자가 앞으로 많이 못 나타납니다. 네, 네. 그걸 하는 그 기술이나 자본력 같은 그 장벽이 너무 커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이원화돼서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반도체를 뭐 전 세계에 독점 공급을 하듯이 네. 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같은 이익을 뭐 너무 뭐 즐기면서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더라도 뭐 반도체가 우리 주력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건 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 것이다. 상당히 갈 겁니다. 다음번 우리 주력 산업은 뭐가 될까요? 그 뭐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바이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단위 하나씩 요거 하나를 잘하면 우리 국민이 뭐 4만 불, 5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렇죠,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잘 봐서 뭐 심지어는 예를 들면 철강이나 조선도 우리 아직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죽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도 IT도 잘하는 거고 지금 새로 생겨나오는 인공지능 뭐 이런 데도 우리 기술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 옆에 있으면서 이제 국민 소득이 뭐 10년 뒤에는 우리 대등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그렇죠. 좀 못하겠지만 잘 사는 나라가 옆에 있으면 우리 굉장히 혜택 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시장이니까요. 또 지금은 굉장히 개독으로서 발전하는 그게 우리가 부품이나 중간 제품을 팔아서 우리가 상당히 발전에 힘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잘 사는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옆에 있으면요. 우리는 상당히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뭘 하면 될까? 그건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에 올인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10년 뒤에는 우리가 뭐 만드는 심지어는 자동차를 포함해서도 완성품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해외 생산.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인도나 이런 데로 다 가겠죠. 워낙에 우리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완성품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다 바깥으로 나가고 없을 거고요. 그 대신 그게 필요한 이제 핵심 부품, 신소재.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걸 비슷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철강, 조선 등의 중화부터 또 IT, 자동차 우리 현재 잘하고 있는 거. 앞으로 미래 인공지능, 바이오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갖춰줘야 되고 우리 국내 생산은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고 그쪽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자 총체적 전략 그리고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